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이 되면 떠오르는 노래인 가을 편지입니다. 이 노래는 1971년 고은이 작사하고 김민기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우리 곁을 떠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 김민기의 삶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는 뒷것이야, 너희는 앞것이고라는 말로 자신을 소개했던 그는 진정 우리 대중음악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예술가였습니다. 김민기는 1951년 3월 31일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미술과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경기 중학교 시절 그의 일상은 거의 두 가지 활동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미술반 활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보이스카웃 활동이었죠. 수업이 끝나면 어김없이 미술실로 향해 그림을 그렸고 주말이면 보이스카웃 대원들과 함께 캠핑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후에 그의 음악 세계에 자연과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심어주는 토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예술적 재능은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미술에 대한 열정은 그를 1969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화가가 아닌 음악가의 길로 안내했습니다. 1969년 서울대 회화과에 입학한 김민기에게 음악은 아르바이트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인 김영세와 함께 도비두도깨비 두 마리라는 포크밴드를 결성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운명적 만남이었습니다. 도비두 활동을 통해 김민기는 음악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고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문화적 표현 방식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포크송은 바로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장르였습니다. 1970년 그는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는 곧 솔로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971년은 한국 대중음악사에 영원히 기록될 해입니다. 그의 김민기는 청평 페스티벌에 솔로로 참가했고 같은 해 하반기에 자신의 첫 번째 정규 앨범 김민기 노래 모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은 단순한 데뷔작을 넘어 한국 포크 음악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평가받습니다.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서 3위에 선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은 역사적 명반입니다. 앨범에는 친구, 아침이슬 등의 자작곡과 함께 외국곡에 직접 가사를 붙인 저부는 바람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특히 아침이슬은 양희은의 데뷔 앨범에 발표한 곡으로 후에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침이슬은 당시 유신 정권 반대 시위에서 널리 불렸던 곡입니다. 아침이슬은 1975년 공연윤리위원회에서 금지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권력은 이 노래 속에서 체제를 위협하는 무언가를 감지했던 것입니다. 이는 김민기 음악의 힘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1집 앨범 이후 김민기는 의외로 긴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자발적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시대적 억압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결코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음악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1970년대 말 그는 서울의 한 달동네 가파른 골목길에 작은 야학 교실을 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음악가만이 아니었습니다. 달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는 교사로 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활동 반경은 점차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연극과 뮤지컬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후에 학전 설립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91년 김민기는 대학로에 학전이라는 작은 소극장을 열었습니다. 학전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운동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을 통해 30여 년간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양성했습니다. 황정민, 조승우 같은 대배우들과 고 김광석, 윤도현 같은 가수들이 모두 이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웠습니다. 학전은 대한민국 소극장 문화의 메카가 되었고
김민기는 선생님으로 불리며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교육 철학은 독특했습니다. 나는 뒷것이야, 너희는 앞것이고라는 말로 대표되듯 그는 항상 후배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는 그가 얼마나 성숙한 예술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학전에서는 연극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민기는 연출가, 제작자, 기획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한국의 소극장 문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김민기의 음악은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그의 노래들은 시대의 아픔을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침 이슬을 비롯한 그의 대표곡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중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권력이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할 만큼 그의 음악에는 강한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기의 음악은 단순한 저항 음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과 자연에 대한 사랑, 진정한 우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했습니다. 친구와 같은 곡에서 드러나는 따뜻한 인간에는 그의 음악이 가진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소박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편곡보다는 진솔한 가사와 애절한 멜로디로 승부했습니다. 기타 한 대의 반주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그의 음악이었습니다. 2024년 7월 21일 김민기는 위암 투병 끝에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저 고맙지. 할 만큼 다 했어. 가족이 걱정이지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겸손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민국 문화계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후배 예술가들이 추모의 글을 올렸고 정치인들까지도 그의 업적을 기리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김민기다운 것은 그의 유족들이 추모 공연이나 추모 사업은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살아생전 그가 보여준 소탈하고 겸손한 인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김민기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몇 곡의 노래나 하나의 공연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술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후배들을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교본이었습니다. 나는 뒷것이야, 너희는 앞것이고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스승의 자세를 보여주는 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이 말을 실천했고 그 결과 수많은 앞것들이 우리 문화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시대를 넘어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아침 이슬의 첫 소절이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는 그가 꿈꿨던 더 나은 세상, 더 자유롭고 따뜻한 세상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김민기는 떠났지만 그가 심어놓은 씨앗들은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학전에서 배운 후배들이 그의 음악을 들으며 자란 세대들이 그리고 앞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될 젊은이들이 바로 그 씨앗들입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죽지 않습니다. 그들의 작품과 정신이 후대에 전해지며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김민기는 바로 그런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음악이 삶의 동반자이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기의 삶과 음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김민기의 노래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